안녕하세요. 행복성공센터 코리아TV 선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토지 투자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토지 투자는 현재 가치와 결국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라는 것이 이 중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할 것은 그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의 어떤 유익 관계, 전출이냐 전입이냐,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현재 가치가 반가격이다. 그러면 물론 반가격이다 했을 때 그것을 99.99% 팔린다 그러면 당연히 사야 되겠죠. 차익을 남기면 될 거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가격으로 이제 수렴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 필요가 없죠. 그 땅은. 왜냐하면 토지라는 것은 쉽게 팔릴 대상의 물건이 아닙니다.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임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은 이게 토지 투자는 어느 정도 어떤 중장기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무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금융을 무리하게 융자를 내 가지고 또 빚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퍼펙트하게 갚을 수 있는 범주 내라 모르지만 그렇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뭐, IMF가 됐든 금융위기가 됐든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견디지 못할 정도의 채무를 져서는 안 된다. 왜냐? 기본적으로 중장기를 가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삶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행복의 어떤 양을 넓혀가느냐, 행복의 가치와 깊이를 어느 정도 우리가 실현하느냐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잃으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몇 번씩 죽어본 사람이라서 그런지 정말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절박하게 저는 깨우치게 됐고, 그래서 정말 그 삶의 어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기쁨을, 어떤 행복을 우리 가족과의 어떤 내 지인과의 어떤 그런 어떤 행복한 어떤 감정들이라든지 경험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과정에 있어서 라고 저는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은 좀 편안하게 기초이면서 그냥 실용 위주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아주 짧지만 어떤 그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미약한 것들은 제가 댓글과 설명에다가 정말 반드시 고수와 부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깊이 공부하시려면 참고하시고 꾸준한 어떤 배움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토지에 관심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시가와 예정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시가 예정지는 시가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미리 계획되어 있는 땅인데 이것을 시가와 예정용지라고 합니다. 시가와 예정용지는 토지에 있어서 이제 금사라기 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도시 기본 계획과 토지 수요를 추정하여 산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시가와 예정용지, 시가와 용지, 보존용지로 토지용 계획하여 구분하고, 시가와 예정용지는 당해 도시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축과 개발 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에 필요한 개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 앞으로의 개발 정비의 용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토교통부는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용 토지 공급량, 인구, 사업 계획, 인구 배분 계획, 교통 계획, 산업 계획, 그 주거 환경 계획, 사회 개발 계획, 공원 녹지 계획, 환경 보전 계획 등 각종 부분별 계획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적으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생활권역 및 단계별로 제시하는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상 지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도시 지역이 자연 녹지 지역과 관리 지역의 계획 관리 지역 및 개발 진흥 지구 중 개발 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가와 예정지를 계획하되, 상위 계획상의 개발 계획과 조화되는지 여부와 개발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목표 연도의 인구 규모와 도시 기능, 도시 발전 방향 등 도시 지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지이고, 도시 장래의 성장 방향, 도시와 주변 지역의 전반적 토지 이용상에 비춰 볼 때 시가와 예정지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시가와 예정 용지로 종합적으로 계획 관리가 필요한 용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시가와 예정지는 도시의 부분 무질서한 어떤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이용 발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자연 녹지 지역과 계획 관리 지역 또 개발 진흥 지구에 지정하고 개발 용도 지역으로 부여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이제 이렇게 수반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시가와 예정 용지라는 것이 대단히 어떤 중요한 도시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땅이 만약에 발견된다 하면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봄으로써 이게 이 땅은 이제 금싸라기로 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인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셨다고 이제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좀 더 관심 있게 봐서 정말 유익한, 정말 황금 노다지를 캘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좀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표시가 되지만 조정지역은 표시가 되고 예정용지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 이 황색 점선으로만 표시되니까 좀 유의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가와 예정용지와 시가와 조정지역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조정지역엔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말씀드릴게요. 토지 이용 계획을 열람해서 해당 토지의 개발 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문화보호구역 등 각종 제한 및 건축 규제사항이 되는지 살펴봐야 하고요. 전용 가능성, 토지 허가 가능 여부, 도시계획 도래 편입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문하는 것은 반드시 투자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당의 시군구 건축부서 개발부서를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것이 어렵다면 이제 토목부서 이제 토목사무소나 행정사무소에 이제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투자라면 당연히 시군구 개발부서 건축부서에 확인을 받아야 된다. 허가가 안 날 수 있는 가능성도 항상 이렇게 배제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큰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GTX라든지 철도의 역사, 이렇게 도로 신증설된 곳, 그 다음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각종 규제 완화. 특히 이제 여기서 유의할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그러면은 그냥 풀어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용된 토지는 사실상 큰 매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제 그 신도시 건설 계획과 대규모 공단, 산업단지 조성 등 것을 좀 참고를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수도권 3기 신도시라든지 택지 개발 예정지 지구 지정, 기업도시 건설 등 투자 축이 확산되고 있는 이때 고려할 점은 개발지역 주변 토지를 공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투자를 하는 곳이 비록 도시지역으로 바뀌고 또 이제 그 신도시가 들어오고 산업공단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땅을 정부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가버리면 사실상 그 차액은 남겨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초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지만 그 마지막에 들어가면은
몇 배 오른 땅을 만약에 샀다, 꼭지점이 샀다, 그럼 손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 들어가지 않는 이 도시계획 범주에 이렇게 개발 그 수용지를 벗어난 곳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개발 지역 내 토지는 수용 보상으로 보상 차익만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주변 토지 경우 개발 용도 다양성에 따라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 부가가치는 사실 상상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100%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200%, 300%, 400%, 500%, 600%, 1000%까지 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개발지의 재발지를 포함하지 않는 그 위에 바로 옆에 토지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부가가치를 높은 이제 임야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임야의 경우에는 활용도가 높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지와 비교하면 개발이라든지 활용의 제약이 많기 때문에 임야를 매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산림 전용이라든지 개발 허가 여부, 토목공사 시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 비용을 행정기관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환경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경사지가 높다든지 또 그 자체에 대해 수목이 많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의를 해야 돼요. 갈수록 그것을 강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조례로.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고요. 기본적으로 PR 5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보전 목적이 강한 보전 임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개발 허가가 나기 어려운 경사 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존 가치가 있는 나무 등 숲이 우거진 임야, 네 번째로는 진입도로가 좀 좁거나 없어서 건축 허가가 어려운 땅, 이런 땅을 사면은 굉장히 고통받습니다. 특히 맹지인 경우에. 다섯 번째로는 안반이나 공사 시 재해 발생 등이 이제 예상될 수 있는 것. 물론 이제 눈에 띄지 않겠지만 면밀하게 찾아보면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나무가 전혀 안 자른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토지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임야는 쾌적한 자연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므로 환경 재해가 적은 그 공장, 위험물질이 있는 공장, 또 소음과 악취를 발산하는 공장이나 축사 같은 것을 옆에 끼면 공원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가치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걸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냄새 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축사도 냄새 나지만 공장 같은 경우도 정말 그 냄새가 멀리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옆에 있다 가면은 매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공장이 들어와서 좋은 공장이 들어오면 발전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질이 떨어진 공장이 옆에 근처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좀 고려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원주택단지라든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이제 토지를 구입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기본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지 어떤 최소한의 어떤 생활 조건을 갖추는 의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어도 한 20분 자동차로 하여튼 간에 30분 안쪽으로 갈 수 있는 곳에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편의시설, 의료시설은 이제 가까이에 있을수록 물론 좋겠지만은 한 30분 이상 떨어진 데는 좀 곤란하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갑작스러운 이제 돌발 상태가 생기거나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당연히 어떤 그런 의료 시설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도로 폭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건축법상 부지가 최소한 4m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면적 600평 이상인 경우에는 6m 도로 이상이 접해야 되고요. 도로에 접한 대지 길이는 6m 이상이거나 4m 이상이 이곳에 접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임야는 대체로 마을에 접해 있어도 도로나 도로 요건이 건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도로를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만일 도로 요건이 여의치 않으면 진입도로 개설이나 도로 확장 등에 필요한 비용을 깎아가지고 확실히
그런 것들을 가격 조정을 통해서 이것이 확실하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매입을 금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창한 보존성이 높은 임야는 굉장히 좀 조심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상 이용 개발이 어렵거나 규제가 있는 토지를 사전에 충분히 점검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나 임야도나 공부를 떼어서 이제 용도 지역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되새겨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물건을 조사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것이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너무너무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 종합 정보망이라든지 노드뷰 이동 자료 등을 통해서 이동 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앉아서 사무실에서 집에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현장 답사를 가야 된다. 그래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효과적으로 넓은 곳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토지를 볼 때는 항상 거시적으로 보고 좁게 보지 마라. 먼저 넓은 지역을 살핀 다음에 그 부분을 살펴야 되는데 이 땅이 너무 막 좋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토지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함께 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고 거시적으로 보고 넓게 본 다음에 그거를 비교를 해라 이거지. 양쪽을. 그 다음에 작은 것도 비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거의 잘 후회하지 않는 토지 구입이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 현장 답사시에서 이제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토지 면적이 이제 등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도라든지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차이 난다 하면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근데 경계선, 이용 실태 등 이런 게 현장에서만이 확인할 수 있는 도로 이런 것도 이제 현장에서만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용할 수 없는 도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물론 공부상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만 현장 가서도 충분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산림 전용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임상이 너무 좋다. 임목 번수도라고 그러는데, 이걸보다 수치가 50% 이상이 된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어떤 숲이 울창한 숲은 이제 앞으로 개발을 할 수가 없다. 현재도 물론 그렇지만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다. 경사도가 심한 경우 특별한 목적으로 뭐 스키장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는 경사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에서는 25% 미만 그렇게 이하로 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10%까지도 이렇게 규제를 해놨어요. 그래서 경사도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더욱더 이제 강화될 거예요. 이제 지방에 예를 들어 지역별로 지역별로 이제 임야가 적다든지 그러면 그 규제를 더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하시고요. 교통 여건이 좋아지고 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된다. 대상 부지 입지 여건은 물론 주변 지역이 계속 발전하고 있거나 장내 대규모 어떤 관광단지나 택지 개발지구나 예정되어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런 지역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도로가 신증설되고 확장되고 여건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유동 인구와 배후 수요층이 늘어나게 되므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근에 어떤 연계되는 외지를 끌어들일 수 있는 개발 계획이 있다면은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겠죠. 토지의 구입 핵심은 아래 어떤 댓글과 이제 설명에다가 제가 충분히 올려놓을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은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주변이 개발되고 있는지 재평가된 토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짜투리 땅에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유효할 수가 있어요. 부지런히 아까처럼 인터넷으로 손품을 충분히 판 다음에 발품을 팔으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경매 공부, 공매 공부도 이제 필수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는 것만큼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는 것만큼 이제 미래가 이제 밝아집니다.
그래서 입지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다음에 인구 변화, 이것은 그야말로 핵심적인 요소다. 위치와 입지는 결국은 인구의 변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냉정함을 잃지 말고 정부 개발 계획과 개발 계획에 늘 관심을 갖고 특별히 이제 세금에 대해서도 좀 기본적인 것은 알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전부가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한 60% 정도 상식선에서만 포함되어 있고, 또 세부적이고 또 우리가 모를 수 있는 분야가 약 한 40% 된다. 그래서 국토 토지 개발 이용 계획 확인원만 믿지는 말아 달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이제 그 담당 개발 부서, 이제 건축사, 토목사무실, 그다음 행정사 이런 데서 좀 체크했으면 좋겠고, 이제 국토종합정보망 온나라인데요. 이거 주소도 다 밑에다 써놓을게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잘 체크한 다음에 현장 답사를 통해서 주변과 현장의 그 실물을 잘 확인을 하면은 큰 차질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꾸준한 공부와 관심이 한번 제대로 된 투자를 한번 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면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작은 것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큰 일들을 함에 있어서 축적된 여러분의 공부가, 오늘같이 지금 힘든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런 공부가 여러분의 자산에, 여러분의 미래에 엄청난 어떤 그 가치를 높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한테 맞는 투자 전략을 잘 세우고 어떤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경제적으로 내가 쫓기지 않는 범주 내에서 투자라고 저는 반드시 권면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제값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위기에 처했을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고정지출, 은행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무섭거든요. 아무리 투자 가치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야만이 내 삶의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고 싶어요. 어떤 토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5년 내지 10년이 투자가 기본이기 때문에 어떤 금전적 계획이 차질이 생기면은 엄청난 어떤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의 기반이 토지이기 때문에 그 기초인 토지를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토지를 모르고 부자가 되기도 어렵지만 그 부자를 지킬 수는 더욱 어렵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너무 어떤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내가 잡고자 하는,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곳에 토지가 인구가 유입이 되냐, 얼마만큼 주변이 발전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입지, 위치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그 땅이 개발이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내 땅이 비록 상업지를 할지라도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 그럼 답이 안 나오는 땅입니다. 그럼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답이고요. 근데 내 땅이 주변이 엄청난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도시가 새로 들어오는데 내 땅이 그린벨트로 있다, 묶여 있다. 그러면 그것 또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경남의 개발 현장에 가보시면 바로 앞에 너무너무 그림 같은 땅이 있는데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잘 좀 이해를 하셨으면 큰 기초는 됐으리라고 보고요. 또 이제 미비한 것들은 차츰 공부하시고 특별히 제가 댓글하고 이렇게 설명에다가 이제 중요한 것들은 다시 한번 메모를 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 이런 공부가 여러분의 미래를 살아감에 있어서 큰 힘이 되고 부자를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면서 많은 어떤 배움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길을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시자고요. 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건강하셨으면, 네. 감사합니다.